우리 회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주식 계좌를 살리는 시간 인생주식 이사부입니다. 오늘은 지수 움직임에 대해서 이번 주 전망과 대응 전략 살펴볼까 하는데요. 먼저 구독 신청과 알람, 좋아요 눌러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가 위기일까 기회일까 엔비디아 마이너스 10% 하락했다는 뜻이죠. 우리 시장 대응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뉴욕 증시가 주말에 나스닥 지수가 2.05% 하락했고 급락이라면 급락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우 지수는 0.56% 상승하면서 조금 엇갈렸는데 양 지수가 엇갈리며 마감을 했어요. 근데 왜 나스닥만 이렇게 빠졌지? 궁금하신 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동안 AI 반도체 상승을 이끌었던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10% 빠졌어요. 여기에다가 엔비디아에서 칩을 가져다가 서버 컴퓨터를 만드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무려 23%라고 하는 급락세를 나타냈고 여기에 우리가 종합 반도체 회사라고 할 수 있는 AMD도 5.44%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주들이 급락했죠. 엔비디아가 10%,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23.14% 마이너스, 그 다음에 AMD가 마이너스 5.44%. 이 반도체, 대표적인 반도체 관련주들이 많이 떨어진 거죠. 여기에다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메타, 테슬라 등 또 하락을 했고 또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이런 기술주들 전반이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번 주 우리 시장은 뉴욕 증시 기술주 하락의 영향권 내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차트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전에부터 지금 뉴욕 증시도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좀 보수적으로 당분간 보면서 현금을 한 20 내지 30% 이상 만들어 가지고 또 해지를 좀 하자. 우리도 이제 해지할 수 있는 게 ETF를 이용해서 같은 계좌에서 해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해지 전략을 펴자라고 말씀드렸을 때가 이 시점이에요. 여기 있는 시점. 왜 여기를 말씀을 드렸느냐? 지수 꼭지는요, 언제나 신호를 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지수 꼭지를 잡는 가장 빠른 방법은요, 이 벼슬이 있는 곳과 벼슬이 없는 곳의 높이를 보는 거예요. 이거 아주 쉬워요. 이렇게 놓고 보면 주가가 이렇게 놓고 보면 벼슬을 만들었잖아요. 벼슬을 만든 곳에서 첫 번째 떨어지는 것은 항상 추세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건 추세가 아직 살아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왜? 벼슬을 만들었으니까. 저 벼슬이 상승 추세가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내려왔어. 이제 지표가 내려왔지. 벼슬 있는 곳에서 내려왔다가 다시 주가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 지표가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벼슬을 못 만들어요. 벼슬을 못 만들고 결국에는 여기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기가 먹구름이 이건 실시간으로 이렇게 나와요. 이건 뭐 지나가고 나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나오는 지표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는 좀 조심하고 현금을 20 내지 30% 정도 만들어서 이제 앞으로 주가가 좀 조정을 보일 수 있으니 그 조정을 할 때에 좋은 종목을 싸게 삽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해지 전략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여기 내려오면서 여기서 데드크로스가 또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저 장대 양봉 뒤에 주가가 반등하는 저 자리가 데드크로스가 이렇게 딱 나잖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 데드 난 것이. 그러면 이 빨간색의 양봉날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니까 이 빨간색의 양봉은 기술적 반등이거든요. 저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서 현금 비중을 20 내지 30% 이상씩 만들어서 이 녹색 선 정도에 오게 되면 이 녹색 선 정도가 지지선이 될 수 있으니 이 정도에서 우리가 좋은 종목을 잡는다면 아주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후로 주가가 떨어지면서 지금 거기 근처까지 이 녹색선과 만나는 지점이 항상 포인트가 되는 것이니까 여기를 지금 만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언젠가는 또 꼭지가 있으면 바닥이 있겠잖아요. 바닥은 언제나 이렇게 물이 고이는 지점이 바닥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1년에 이게 서너 번뿐이 안 나와요. 자, 2023년에 물이 고인데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5번의 물이 고이는 자리가 나타났어요. 많이 안 나타나요. 올해 첫 번째로 나타난 거죠. 물이 고이는 자리가 2024년에. 이 물이 고이는 자리는 언제나 바닥이에요. 그런데 요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위바닥에서 그냥 올라가는 것이 있고 쌍바닥에서 올라가는 것이 있는데, 이거를 좀 이렇게 제가 선을 놓고 짚어놓고 보면 이 자리와 이 자리와 여기와 여기와 여기가 되겠죠. 이렇게 이 자리들이. 그러면 이 자리는 여기는 여기거든요. 여기는 쌍바닥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쌍바닥. 그래서 항상 왼쪽이 깊고 오른쪽이 얕아진 바닥이 진짜 바닥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를 항상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드려요. 이게 진짜 바닥이라는 거죠. 쌍바닥. 그런데 이렇게 위바닥에서도 올라가요. 위바닥에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여기는 어찌 보면 삼중바닥을 만들었는데, 세바닥을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왼쪽 바닥보다 오른쪽이 높아지면 이게 다 기회가 된다는 거죠. 왼쪽이 깊고 오른쪽이 얕아지면 이게 기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자리나 이런 자리가 기회였던 것이죠. 그러면 지금은 일단은 위바닥이죠. 이 위바닥에서도 바로 올라가요. 그러면 위바닥에서 그냥 올라가는 V자가 될 건지 아니면 이 앞에처럼 쌍바닥을 만들 건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만, 크게 놓고 보면 이 자리들은 결국에는, 이런 자리들은 결국 다 기회의 시간이었더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 기회의 시간이 지금 또 왔다는 것이죠. 2024년 돈 벌 기회가 또 한 번 온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제 다우지수를 본 것이고, 그러면 나스닥도 마찬가지인데, 나스닥도 매도 신호를 보여주고 갑니다. 여기가 벼슬이 있어요. 벼슬이 있죠. 벼슬이 있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이 자리. 그러면 이 자리에서 주가가 더 높게 이렇게 올라갔는데, 여기는 벼슬을 못 만들어요. 항상 주가가 벼슬이 있는 곳에서 내려왔다가, 지표가 내려왔다가 벼슬이, 주가는 더 높이 올라갔는데 이렇게 벼슬을 만들지 못할 때가 꼭지에 가까운 거예요. 꼭지에. 그러면 이 초록선이나 검은색 선까지 내려오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명확히 볼 수가 있고, 여기는 특히나 지표가 이렇게 밑에까지 내려 박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A, B, C라고 본다면, 여기 A가 요 A인데 B와 C는 여기 B와 C가 되는데 갈수록 내려오잖아요. 이게 이제 매도 신호가 나왔다. 그럼 매도 신호가 나오고 내려온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 우물을, 이 웅덩이를 파고 있다고. 그러면 1년을 이렇게 놓고 보면 웅덩이 파진 자리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1년에 한 서너 번뿐이 없어요. 그러면 그 자리가 언제나 보면 기회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결국 이 웅덩이가 있는 자리에서는 물리더라도 이렇게 웅덩이가 있는 데서 물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위바닥에서 올라갈 것이냐 쌍바닥에서 올라갈 것이냐, 이건 쌍바닥도 만들고 위바닥에서 올라가기도 하는데, 아직은 힌지가 안 나왔으니까 하루 이틀 더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제 양봉이 나오면 힌지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힌지가 만들어질 때가 기회가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나스닥을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식을 사야 되니까 제가 우리 지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텐데, 미국 증시를 얘기를 한다면 이번 주에 이 실적 발표가 있어서 이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바닥이 만들어질 거예요. 23일 날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해요. 테슬라도 우리 관심사 중에 하나죠. 테슬라가 이번에 또 가격을 인하했어요. 그럼 테슬라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좀 중요하고, 이번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반도체주들이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 실적이 기대에 못 미쳤고, 그 다음에 대만의 TSMC도 실적이 기대보다 시장 예상치보다 못 미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도체주의 급락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테슬라가 23일 날 어떤 실적을 내느냐에 따라서 지금 그동안 조정을 보이던 우리나라의 2차 전지나 이런 것들이 반등세를 잡을지, 이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곧 바닥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바닥에 근접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시적으로 더 떨어질정 여기가 바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23일 날 테슬라 실적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24일에는 메타 실적을 발표해요. 페이스북이 이름을 메타로 바꿨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게 다 메타가 하는 서비스예요. 24일에 메타가 실적을 발표하게 되고, 25일 장 마감 후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이 실적을 발표해요. 그러면 아주 이게 빅테크 기업들이잖아요. 23일 테슬라, 24일 메타, 25일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은 이제 구글이니까 구글 실적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본다면 이번 주가 또 실적 시즌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뉴욕 증시에서의 기술주 실적이 우리나라 시장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거니까 이 부분을 조금 기다리시면서 이번 일주일 정도 약간 보수적으로 진짜 좋은 종목, 평소에 저 종목 사고 싶었는데 못 샀어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기회로 잡을 수 있다. 국내 요인으로는 여러분들이 환율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우리 증시에 적정한 어떤 우리 증시의 우호적인 환율이라고 한다면 1200원대에서 1250원 사이가 아주 좋은 그런 환율이라고 볼 수 있고, 1300원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1200원대, 1260원 이렇게 1200원대의 환율은 시장에 우호적인 환경을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1300원대 후반에 있거든요. 이게 최근에 1400원을 한번 돌파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1379원,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 금요일날 실적만, 금요일날만 본다면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3,489억 원을 팔았고, 코스닥도 3,569억 원을 팔았고, 선물도 이렇게 판 이런 것이 됐죠. 기관은 이제 코스피에서는 좀 샀고, 코스닥 선물은 코스피는 좀 팔았고, 코스닥이나 선물은 좀 사고 이렇게 했는데, 이 외국인 수급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환율이에요. 그래서 환율을 우리가 좀 눈여겨보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외국인이나 기관이 전부 다 메이저 수급의 주체이긴 한데 외국인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바닥이 가까웠으니까 미국 시장도 시간의 문제이지 좀 바닥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본다면, 이제 우리 시장을 좀 볼게요. 우리 시장이에요. 이거는 코스피인데, 우리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매도 신호를 주고 간 거예요. 지금 벼슬이 이렇게, 이 벼슬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벼슬이 있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근데 여기는 벼슬을 살짝 만들긴 했는데 일단 지표가 낮아졌어요. 그리고 여기가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는 그 위치가 같은 위치에 갔는데 여기에서는 지표가 이걸 못 만들어요. 특히 여기를 보면 잘 보이죠. 이게 지금 여기와 여기와 여기로 구별해서 볼 수 있거든요. 지표가 이렇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또 데드크로스가 나요. 제가 데드크로스 나면 항상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데드크로스 나고 쫙 떨어졌기 때문에 이때 현금을 좀 높여놓고 해지를 한 사람들은 지금 룰루랄라고 야 좀 더 떨어져, 조금만 더 떨어져, 내가 사줄게 이렇게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면 기회인 것은 맞은데 아무에게나 기회는 아니라는 거죠. 누구에게 기회가 된다?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가 된다. 그러면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 재앙이죠.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지금 괴로울 거 아니에요.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2%나 떨어졌는데 내 주식은 어떻게 될까?
걱정할 거 아닙니까? 지금 현금 들고 있는 사람들은, 해지해 놓은 사람들은, 야, 내일 좀 더 떨어지면, 내일 아침에 확 떨어져 버려라. 이거 기다릴 거 아닙니까? 준비된 사람과 준비가 안 된 사람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다. 여러분들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 행복클럽은 여러분들에게 진심을 다해서 안내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방송할 때마다 지금 시장이 20% 내지 30% 이상의 현금을 가지고 해지를 한 10%나 20%는 해지를 해놓고 기회를 기다리고 있으면 엄청난 기회가 온다.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돌덩어리도 떨어지고 깨진 유리 조각도 떨어지지만 한편으로는 다이아몬드도 떨어지고 황금덩이도 떨어지고 흑진주도 떨어진다. 그러면 사금파리와 돌덩이와 깨진 유리 조각은 골라내고 다이아몬드와 황금과 흑진주를 모으면 대박이 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럴 준비가 돼 있느냐는 거예요. 계좌에 현금이 있느냐는 거예요. 현금이 없으면 말짱 꽝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을 가질 때 생각해서 오늘은 주가가 오를까? 떨어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코스피 봤으니까 코스닥도 볼까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보면 여기가 지금 벼슬이 있는 자리예요. 이 자리가. 여기가 4월달 들어선 자리인데 이 벼슬이 없는 자리로 가죠. 여기를 보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위치를. 그러면 저기에서 매도 신호를 주고 데드 크로스가 또 이렇게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데드가 나면 조심해야지. 매도 신호가 나면 조심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다. 지금은 어떤 자리다? 바닥에 가까운 자리예요. 물이 고이는 데가 바닥인데 이게 1년 동안에 2023년에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뿐이 물이 고이지 않았어요. 올해도 여기서 2월 달에 한 번, 지금 4월 달에 두 번, 이게 두 번뿐이 물이 안 고여요. 그럼 1년에 많이 고이면 5번이고, 그러면 4번이에요. 3번이나 4번. 그러면 이때가 기회인데, 누구에게나 기회냐.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제가 앞에를 약간 이렇게 해놓고 소개를 해드려 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기준이 올라갈까? 떨어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기준은 기준이 아니에요. 그 기준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고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이 빨간 양봉이 매수 기회예요. 여기가 한번 기회가 있었고 여기가 한번 기회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여기가 기회가 있었고 지금 여기도 여기에서 기회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는 외바닥이에요. 여기는 외바닥입니다. 외바닥에서 바로 올라가요. 이렇게 외바닥을 만들어 놓고 바로 올라간다고. 이거는 V자 반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올라가다가 더 내리박죠. 그리고 여기서 쌍바닥을 만드는데 진짜 바닥은 왼쪽이 이렇게 깊고 여기 왼쪽이 훨씬 깊어요. 이 깊이가. 그 다음에 오른쪽이 얕아요. 얕아졌어. 이 얕아진 데가 진짜 바닥이라고 하는 거예요. 쌍바닥이죠. 지표 쌍바닥. 주가 쌍바닥이 아니라 지표 쌍바닥인 거예요. 그런데 항상 왼쪽이 가장 깊고 그 오른쪽에 웅덩이가 얕아졌을 때 이게 진짜다. 근데 4번 기회가 있었는데 4번의 기회 중에서 2번은 위바닥에서 V자로 갔잖아요. 이건 V자로 간 거예요. 이건 V자잖아요. V자. 그러니까 4번 중에서 한 번은 쌍바닥을 만들었고 2번은 위바닥에서 갔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위바닥에서 갈 거냐 쌍바닥을 갈 거냐 그걸 아직 몰라. 그런데 이것을 크게 놓고 보면 결국 다 기회야. 다 기회. 쌍바닥을 그냥 나는 무식해가지고 위바닥에서부터 사기 시작했어. 그러면 이게 이만큼 산 거지. 이게 다 기회인 거지. 그러면 크게 보면 기회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여기처럼
이렇게 한 번 더 내려올 수 있다는 거지. 이걸 이제 좀 당겨 놓고 보면 이것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것이냐요. 여기가 깊은 바닥이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깊은 바닥이에요. 여기가 쌍바닥, 얕은 바닥이잖아요. 그러면 이 바닥과 이 바닥의 차이만큼의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 올라가는 것 같이 이것이 이게 주가가 이렇게 살짝 올라가는 것 같이 하다가 이렇게 내려 뺄지. 그러면 쌍바닥이겠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오면 이거 쌍바닥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게 진짜 바닥이 되는 거죠. 이게 진짜 바닥이 되는 거예요. 여기처럼 된다면. 2023년에 10월, 11월처럼 된다면 약 한 달 정도가 걸리면서 진짜 쌍바닥을 만들 것이고, 아니면 여기는 그냥 가잖아요. 여기는 그냥 바닥에서 가버리네. 그냥 바닥에서 가버리네. 그러면 이거는 그냥 갈 수도 있는 거지. 그냥 갈까? 아니면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고 갈까? 그러나 다 기회라는 거예요. 이 자리가 쌍바닥이 됐든 그냥 기회가 됐든 어쨌든 바닥이 물이 고인 데서부터는 물려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나눠서 산다면 딱 이만큼 나눠서 사는 거야. 저게. 그러니까 크게 보면 물려도 바닥에서 물려라 라고 하는 것이 이래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바닥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기준이 필요한 거야. 우리 행복클럽에서 이사부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메시지는 이렇게 물이 고인 곳이 바닥이다. 물려도 여기서 물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저 꼭지에서 사들고 내려와서 끙끙 앓고 반토막 났어요. 뭐 했어요. 이렇게 하느냐 말이야. 사람이 조금만 기다리면 느긋이 발가락 깐닥깐닥 하고 있으면 기회가 오는데 준비된 사람에게만 기회가 오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말짱꽝이야.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제 유튜브를 듣고 제 방송을 들으신다면 항상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돼.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응원을 하고 지금 항상 가장 어려울 때는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남에게 어떻게 말해야 되지? 진짜 뭐라고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럴 때는 진실을 말하라고 했어요. 그죠? 정말 말하기 어려울 때는 진실을 말해라. 진심으로 진실을 말하면 해결이 돼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 계좌가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렵고 정말 죽을 것 같다 그러면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투자의 본질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투자를 하면서 나는 어떤 기준으로 매매를 했지? 내가 기준이 없었네? 그러면 기준부터 만들어야 돼요. 그러한 것을 이 이사부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가장 시장에서 이렇게 지수가 흔들리고 어려울 때는 본질이 뭐냐? 기업의 펀더멘탈, 실적입니다. 그러면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 지금 꼭 좋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좋아질 겨. 그러면 그거를 100%는 아니지만 기업의 내용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공장을 짓고 수주를 많이 하고 그래서 항상 본질을 어디에다 두느냐? 실적에 두는 거죠. 그냥 시장이 상승 추세일 때는 가장 우선적으로 주가를 움직이는 힘은 수급이에요. 거래량 많이 들어오는 종목인데 지금처럼 주가가 금덩이도 떨어지고 돌덩이도 떨어지고 깨진 유리 조각도 떨어지고 황금도 떨어진다. 이렇게 막 우수수 떨어질 때는 항상 무엇이 금덩어리고 무엇이 사금팔이냐 하는 것이죠. 금덩어리는 실적이 좋아질 기업이에요. 그래서 항상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기업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들이 종목도 교체하고 또 새로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종목들을 핵심 종목만 골라서 매수를 하고 이렇게 하면 지금이 기회다. 이 기회가 왔을 때를 잡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바닥에 가까웠으니 너무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주가만 쳐다보고 있으면 막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데 바깥에 문 열고 사거리 한번 내다보세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너무 그 작은 것에 이렇게 숲을 보지 못하고 그냥 종목에 너무 몰입되어 있으면 올바른 판단을 못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셔가지고, 자, 기회가 오고 있다. 바닥이 가까웠다. 지금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큰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신청, 알람 설정,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 방송 들으시고, 자,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